계속해서 입상권에 오르지 못하는 경주 마필이라 하더라도 점점 선입도 가능한 모습을 보이는 거리 경험이 있는 경주마를 고른다면 고배당 적중으로 한 단계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굽소리 경마TV의 굽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행마에서 선입으로 각질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마 중에도 선천적으로 뛰어난 스타트 능력을 보유한 마필이 있는가 하면 미는 힘에 따라서 초반 가속이 붙는 선행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스타트 능력을 보유한 선행마는 기승기수 능력이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에 게이트나 거리가 유리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 또한 미는 힘이 필요한 선행마에게는 게이트나 거리가 조금 불리해도 상관이 없으나 힘있게 밀어줄 수 있는 기승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행마들의 스타트 타임을 보면 대체로 12초 후반에서 13초 초반대로 형성되고 있는데, 물론 거리마다 스타트 타임이 틀립니다. 대체로 선행마들의 기록을 보면 0.23초 사이입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의 차이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로 인해 예측했던 선행마가 선행을 못 가고 다른 마필이 선행을 받을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측하지 못한 발주기 내 요동으로 평소보다 스타트가 간발의 차이가 늦으면 선행을 못 받습니다. 또 옆 게이트 마필이 발주 시 사행을 한다거나 해서 방해를 받으면 간발의 차이로 선행을 못 받습니다. 기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발주를 잘하는 기수와 발주를 잘못하는 기수의 차이로 0.12초 정도의 차이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요. 게이트 차이도 상당 부분의 변수가 됩니다. 또한 거리별 특성에 따라 변수가 작용을 합니다. 부담 중량으로 인한 변수, 또한 승부 의지로 인한 변수, 승근율로 인한 변수 등 정말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거리마다 스타트 타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거리일수록 스타트 타임이 빠르고요. 스타트 라인이 길수록 초반 스타트 타임이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통합해서 평균 스타트 타임을 내면 절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1700m 경주와 1800 경주는 스타트 타임이 느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트 바로 곡선 코스가 나오기 때문에 초반 스타트 타임이 느릴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1400 경주는 긴 직선에서 스타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반 스피드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1400을 3번 뛴 마필과 1700을 3번 뛴 마필의 평균 스타트 타임을 비교하면 당연히 1400m만 3번 뛴 마필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도 안 살피고 기수도 안 살피고 경주 조건도 안 살피고 단순히 직전 경주의 스타트 타임이 얼마였고 그전 경주의 스타트 타임이 얼마였고 이것만 가지고 누가 스타트가 빠르다 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스타트 타임만 가지고 선행마를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철저히 복귀가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이트 이탈이 근본적으로 빠른 마필과 게이트 이탈은 빠르지 않으나 발주 발휘되는 스피드가 좋은 마필, 이 두 마필이 붙었을 때 누가 선행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게이트 이탈이 좋은 마필이 먼저 치고 나오게 됩니다. 발주 스피드가 빠른 마필이 먼저 치고 나온 후 발주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 치고 나오는 그림이 그려지겠는데, 만약 두 마필이 1400을 뛴다면 게이트 이탈이 빠른 마필이 먼저 뛰쳐나가도 발주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 선두를 뺏어낼 수 있습니다. 스타트 라인이 길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피드를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200이나 1700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이탈이 빠른 마필이 먼저 선두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게이트 차이도 감안해야 합니다. 1700 경주라 해도 게이트 이탈 속도가 빠른 마필이 외곽에 포진해 있고 게이트 이탈은 늦지만 발주 스피드가 빠른 마필이 인코스에 있다면 게이트 이탈이 늦더라도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리면 밀고 나와 선두로 나설 수가 있기 때문이죠. 복귀를 정확히 해야
어떤 마필이 게이트 이탈 속도가 빠른 선행마인지, 어떤 마필이 게이트 이탈은 늦지만 경주 상황 그리고 스피드가 좋은 마필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선행마는 선취마보다는 조교 훈련을 그리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스타트 능력과 앞선에서 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강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데, 그것도 강 마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유심히 조교량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필의 특성상 마필이 잘 뛰는 이유가 먹이 사슬의 하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 뛰게 되는데, 경주마의 기록은 이러한 삶의 의무를 떠나 더 뛴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마필의 도주 습성은 동물적인 특징이기에 뒤에서 쫓아오는 마필들이 근접하게 되면 어느 순간 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는 선행 마필들은 기질이 쉽게 흥분하고 쉽게 의지가 꺾이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급하게 스스로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 고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반 능력이 무디어지면 그때부터 경주 마필로서 생명력이 서서히 하락하여 장수하지 못하는 경주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행마의 이러한 상황은 신마 때부터 시작되기에 단거리에서 통하던 선행마가 한번 잡히면 기가 꺾이기에 다음 경주에서 입상의 기대치를 조금 낮게 잡는 것도 배팅의 정석이라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장수한 마필들이 드문 것은 발주 진로 변경 금지와 같은 규정이 생겼고, 지금은 과거와 달리 순발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많이 생산되어 선행만 가지고는 상위 등급에서 활약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위 등급 시절 강력한 세력을 구사하여 승승장구하던 마필들도 승급한 후부터는 바닥을 헤매는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흙이 튀는 것을 싫어하거나 선행이 아니면 맥을 못 추는 경주마들이 대부분입니다. 유능한 조교사들은 순발력이 우수한 경주마들을 각질 변경을 위해서 일부러 선행을 나서지 않고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마필의 습성을 변경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인 만큼 오랜 기간 공을 들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선행마는 영원히 선행이라 말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심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배당을 적중하려면 선행말로서 역할을 하다가 승급 선입으로 각질 전환 중인 경주마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입상권에 오르지 못하는 경주 마필이라 하더라도 점점 선입도 가능한 모습을 보이는 거리 경험이 있는 경주마를 고른다면 고배당 적중으로 한 단계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마필 각질 전환에 아주 능한 마방이 있습니다. 많은 마필이 각질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변하기에 고배당도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선행마가 선입으로 각질을 변경하여 고배당을 양상한 경우를 찾아보면 여러 번 경주를 바닥을 치르고 나서야 그 능력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데, 각질 전환의 부진후 시기에 변마 취급하는 잘못된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과거 고배당 마필로 추천한 몇몇 마필 중 선행 능력이 하락하자 몇 번 바닥을 친 후 입상을 했었고, 각질 전환으로 배당으로 찾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선행마들을 찾아낸다면 고배당 적중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분석한 각질 전환 선행마를 찾아내는 것 또한 우리들의 능력입니다. 과거에 같이 뛰어서 이겨본 마필과 다시 붙게 되는 경우 다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과거 경주에서 두 마필 간 도착 차이와 부담 중량 차이를 기준으로 이번 경주의 두 마필 간 부담 중량 차이에 따른 유불리를 자세히 따져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 경주와 비교해서 기승기수와 경주 거리 등 다른 조건들에서 어떤 변화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나이 어린 마필인 경우에는 개별적인 성장 속도와 성장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거 이겼다고 해서 반드시 이번에도 이긴다는 볼 수는 없습니다. 경마는 단순한 것이 아니기에 난이도와 변수를 대입시켜 보고 적응하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찾아가는 경마를 하셔야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는 경마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최소한 모르고 당하는 경마를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행마에서 선입으로
각질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굽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